되게 보니까 애들이 쓰려고 마음 먹으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야, 이 정도는 사면 안 돼 이런 거 어려서부터 세뱃돈 뺏는 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돈은 네 맘대로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야지 조금 올려주면 기뻐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 줬다가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세뱃돈을 다 자기가 갖고 있다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엄마한테 사줄 안 사줘. 그럼 내 돈으로 살 거야. 네네. 이거 굉장히 돈에 대해서 네. 이제 안 좋은 방식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입니다. 교수님, 여기 내담자처럼 제가 교수님 잘 병원에 오셨어요. 오늘 더 궁금증 아주 낱낱이 네. 풀어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아, 네. 저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뵌 것 같아요. 예, 저의 장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네. 왠지 오늘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맘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고3이 되는 외동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전문직 종사자이고요. 남편 또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 저학년까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틈틈이 이모님을 집에 불러서 육아를 해왔습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학원에 많이 의지하며 제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학원 스케줄을 촘촘히 짜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지적받은 적 없이 학교나 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부터는 조금씩 짜증이 늘었습니다. 짜증이 늘면서 저는 사춘기의 어려움을 넘기려는 의도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물건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원하는 스마트폰 기종을 바꿔주고 에어팟 등등 가전제품부터 옷이나 화장품을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배고플까 싶어서 용돈을 주고 친구들과 같이 간식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횟수가 잦아지고 액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늘었고요. 금남아도 돈을 달라는 태도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이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번 달부터 용돈을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카드도 이제 절대 못 빌려준다.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크게 당황하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남편도 같이 거들자 아이는 그날부터 부모에게 크게 반항하고 말도 안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쓸 것 같은데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저와 남편한테는 없었고요. 저희도 회사 생활하는 것도 언제까지일지 고민이 큰 상황인데 아이는 점점 더 심하게 반항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 2달 전에는 싸우다가 아이가 스스로 자해한 자국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이랑 정신과 상담도 한번 받으러 갔는데요. 아이가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네요. 툭 하면 돈을 달라 하고 돈 안 주면 화내겠다고 하고 스스로 해치는 아이로 인해서 저희 집은 한순간에 웃음을 잃었습니다.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돈을 안 줄 수는 없어서요. 지금은 너무 심할 때만 상황 봐서 돈을 주고 있고요. 어떻게든 한두 번 말할 때는 돈을 안 주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연을 남겨주신 오해맘님의 그 고민이 고스란히 이 사연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전문직 종사자잖아요. 네. 전문직 종사자고 아이가 크게 말썽을 부리지 않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좀 종종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초등 엄마가 올 때까지 집에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학원 갔다가 다른 학원을 갈 때까지 배고프니까 돈을 주기도 하고 카드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제가 다른 전문직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얘의 스케줄, 뭐 빵꾸 나거나 먹거나 이런 거 위주로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요거 끝나면 요거, 요거 끝나면 요거, 그 사이에 요거 이제 이렇게 했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못 보신 것 같아요. 특히 바쁜 부모가 아이한테 관심을 주는 건 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짜증이 늘었다는데 아, 네. 청소년기 짜증이 늘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다 이랬을 때 이 짜증이 늘면 사실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사춘기인가 보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뭐 학원에 숙제가 너무 많아. 아, 그래 그럼 학원 옮겨줄게 이렇게 하면서 난 좀 쿨한 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부대낌이 없어요. 부대낌을 피해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고 어렸을 때 이제 뭐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걸 한 엄마랑 안 한 엄마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셨죠? 그럼요. 예. 그래야지 야, 너 옛날에 뭐 이렇게 됐는데 예.
다 키우고, 그러니까 누가 다 돌봐주고 밤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음. 이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얘가 사춘기에 짜증을 내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네. 네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사춘기니까 그냥 돈을 주면 되나 보다. 아, 하니까 최소한의 부대낌으로 네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해결하려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학원 만원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그때 뭘 배우냐면은 음. 자기 의지가 강해지잖아요. 음. 그 강해진 의지를 또 어떻게 그거를 음. 다룰 것인가, 음.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엄마랑 실랑이를 하면서 음. 뭐 어머니들이 사춘기 아이들하고 실랑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사춘기의 부모 자녀 관계의 핵심은 밀당입니다. 왜냐면 얘는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네. 부모는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사춘기의 부모 네네. 자녀 관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배우는 거고요. 그렇죠. 아이가. 서로 이해해가는 예, 거고. 예. 사회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얻어내요. 있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원하는 건 짠 생겨야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하게 주셨나 봐요. 액수가 커지는데 네. 1,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늘었죠. 지금은 더 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만 원일 때 얘기를 해야죠. 1, 2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예. 일단 어디다 쓰니? 뭐에다 써? 그리고 이제 봐서 조절을 해. 요즘은 이제 애들은 학원 갔다가 사 먹는 거 네. 주로 위주거든요. 네네. 이거 뭐 어떤 애들은 거기서 이제 화장품도 사고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엄마 나 마라탕을 일주일에 6번 먹고 싶어. 이러면 야 마라탕 어떻게 6번이나 먹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네. 엄마는 마라탕을 몇 번 먹는지 모르신 것 모르시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교수님? 마라탕의 마라탕 요즘에 공차. 마라탕의 공차. 탕후루까지. 데이트 코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돈이 있는 집인데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용돈을 안 준다고 네. 친구들 걸 훔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로 데이트 비용이 다 안 돼서. 잠깐 방심하면 문화가 네네. 확확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1, 2만 원에서 10만 원을 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느는지, 소비가 어떤지, 그렇죠.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디다 돈을 쓰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 이렇게 쭉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요즘에 이렇게 애가 하나면 정보도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네. 보통은 처음에는 뭐 간식 사 먹기. 근데 3, 4학년이면 친구랑 같이 사 먹거든요. 그럼 돈이 없을 때 친구가 얘를 사주기도 하면 얘도 친구한테 사주나 이런 것들을 쫙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애가 그런 걸 못 배우면 어느 순간 예. 너는 왜 맨날 얻어먹어?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기술을 못 배우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아주 중요한 단어, 부대낌이 없었기 예.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통로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잔소리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 아마 잔소리 거의 안 하고 키우셨을 그러셨을 거예요. 것 같아요. 예. 히스토리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그렇죠. 일단 많이 받았고, 틈틈이 이모님까지 불러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왔고, 초등 고학년 때는 학원에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스케줄러 정도만 네.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원래 학원에 보내면 이제 숙제가 많다 어쩌다 이제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딱딱 옮겨주신 거죠. 네. 아마 회사 일은 되게 잘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지적받은 적이 또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그냥 잘하겠거니. 요즘 학교에서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뭐 네. 여자아이고 예. 뭐 어느 정도 하니까 뭐 지적 받을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서 또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네. 예, 얘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예.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인 대로, 아니면 얘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좀 늦게 오시나? 어쨌든 애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다 이런 얘기가 없으세요. 네. 두 분 다 늦게 오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의 정확한 히스토리가 사실 쌓인 게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히스토리는 얘와 나의 얘와 나의 예, 상호작용에 쌓인. 네네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한테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펴봐주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지금 고3이죠? 예. 내가 이 회사 10년 다녔는데 갑자기 월급을 반으로 깎는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는 두 번째고. 때려치고 싶죠. 때려치고 싶고 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죠. 저는 이제 카드를 주면 날라오게 해갖고 이렇게 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전화를 바로 해요. 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쓴 다음에 기분이 좀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쓸 때 약간 심장이 벌떡하거든요. 예.
왜 이제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늦게 오면 혼나면 이제 시간 늦어지면 막 걱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액수 이상이 전화해갖고 야, 너 어디다 썼어? 예. 그래야지 애가 이런 카드를 가졌다는 무한의 자유에서 그렇죠. 자제력을. 그렇죠. 맨날 이렇게 한 달에 얼마네 하다가 헉,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게 작년이세요. 그러니까 한 5년은 그렇게 쓴 거죠. 네. 그걸 갑자기 반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애는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서 지금 10년을 다녔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불러서 네. 너 뭐 주차도 못 시키고 뭐 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폭력이죠. 폭력. 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 것 네.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제스처가 없다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 정도 되면 애가 쓸데없는 어디서 몇백만 원씩 말이 돼? 근데 아이는 그걸 스스로 자제력을 갖기에는 어떤 조짐이 없었다는 거죠. 100만 원이 되려면 80만 원도 있고 70만 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000원에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갈 때까지는 아무 알람이 없다가 갑자기 이러면 뺏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지만 살림하다 보면 그 돈을 대충 거기에 맞춰서 쓰잖아요. 그렇죠. 얘 사교비랑 이런 게 이 정도 필요한 거죠. 괜히 왜 쓰는 이렇게 건 많이 없어요. 쓰는 거예요? 이 친구. 아, 그러게요. 네. 근데 옷도 뭐 네. 좀 옷 몇 개 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 도박하는 친구를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그 액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왜 필요한지를 물어봤더니 쓸 일이 너무 많다더라고요. 너무 많죠. 생활이 안 돼요. 조금 주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10대들도 요즘 쓸 일이 네.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삼각김밥하고 오뎅탕을 사 먹는데 돈이 많으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짜리 밥을 먹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쭉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삼각김밥 먹으라 그러면 친구들은 이미 다 거기로 상향평준화가 그렇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그룹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옷 사러 가는 거 이런 게 여자아이들이 친구 관계잖아요. 그럼 옷 사러 이제 어디를 갈지도 다 이미 그러니까 나의 생활 패턴이 다 결정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죠. 갑자기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떨어진 것 같이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지금 엄마랑 부대껴서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이 자해라든가 극단적인 반항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서 너무 완고한 거죠. 왜냐면 돈의 액수가 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안 보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벌 줄 알아? 뭐 이렇게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왜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뭐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 약간 저는 이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걸 우리가 대주는 게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럼 너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이만큼 해주는데 더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도 못 대줘. 돈 대주는 게 부모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돈을 주면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적당한 선이 뭔지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이가 싹 비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끊으려고 줄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반항밖에 없는 거죠. 애도 놀랬을 거예요. 엄청. 왜냐면 지금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해달라 해서 부모님이 안 해준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이렇게 생각하지 엄마가 날 사랑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폰서라 그래야 되나요? 스폰서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슬픈데요. 부모님의 스폰서라니. 근데 스폰서가 아닌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카드를 준 것부터가 저는 카드 되게 위험해. 카드 너무 위험하잖아요. 체크 카드를 주시고 네. 요즘에 자칫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냥 카드로 긁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활동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부모님이 쇼미더머니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카드를 주면서 네. 구박을 하거든요. 너 이거 잘 아꼈어. 써라. 근데 아껴서가 빠져 있어서 문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체크카드를 만들면 엄마가 귀찮아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부지런하면 네. 이렇게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네. 내역도 알 수 있는데. 알 수도 있고 이제 살짝 며칠 늦게 주면 얘가 쫄리는 마음도 좀 경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엄마가 선택한 부모 되기는 네. 너나 나나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가 조금 무리해도 그냥 들어주자. 네. 뭐 얘가 크게 말썽 부리는 거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아주 많은 걸 놓친 것 같아요. 나름 소비로 인해서 타협점을 찾은 거네요. 네. 돈을 주면서. 뭐
그쵸. 돈 싫은 아, 사람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커진 거를 이분도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나도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압박도 있고 시간이 너무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거하고 얘 쓰는 거를 같이 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어느 선에서 써야죠. 근데 그걸 얘를 끝까지 대주려고 생각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가져서 얘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는데 야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은 못해. 이거는 지금 또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냥 지금 이제 얘가 쓰는 돈에서 적절한 선으로 해야죠. 지금이라도 부대껴야죠. 근데 얘는 또 싫다 그러겠죠. 100만 원 써 그러면은 예. 70만 원만 쓰자. 어. 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야지 갑자기 이제 카드 압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점차 줄이면서 계속 야,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나가야지. 이거 이렇게 확 뺐으면 얘는 일단 내일부터 친구를 못 만나잖아요. 만나면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번 얻어먹으면 만나기 힘들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게 또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 지금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부모님이 선택한 방법이 이제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까요? 자해를 우울해서 하면 상담을 받는데요. 많은 자해가 부모님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라고 하면서 일단 서로 길을 꺾으려는 거거든요. 저는 얘가 이 정도 하는 걸로 봐서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확 뺐고 뭐 5분의 1로 줄이든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관리 못한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줬으니까 썼지 안 줬는데 쓴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우리 형편은 어렵다. 이 정도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사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쓰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바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본 게. 네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아빠까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 갑자기 돈 잡아먹는 네. 뭐 하마로 지금 막 애를 취급하니까 아, 이제 애는 어느 날 공주님에서 하마가 된 것 같겠죠.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거야. 뭐 네,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가 현재 마음대로 써도 되는 액수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 1학년짜리가 학교 가는데 5만 원 보내면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바늘을 다 사줘요. 정말요? 아니 왜냐면 뭐 친구랑 둘이 야, 우리 그래도 남으니까 5만 원 충분하니까. 있는데 왜? 아이가 갖고 있는 돈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죠.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얼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줄 때 뭐 샀어? 뭐 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요. 이제 그 사이에 뭐 티격태격도 있고 그런데 뭐 엄마 뭐 이건 너무 소풍 갈 조금이야. 때 소풍 갈 때 좀 버줘 뭐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부모됨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싹 생략돼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조선미 교수님의 조언 더 듣고 싶으신 분요. 조선미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